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코트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노이즈 피겨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노이즈 피겨와 노이즈 피겨를 최소화 방안. 이 잡음지수죠. 잡음지수. 시스템 내에 통과하는 시스템 내에 통과하는 SNAB가 입력 대비 출력이 얼마나 그 잡음이 추가되었나. 정말 추가되는 나타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SNAB로 나타나고, 그래서 노이즈 피겨는 인풋 대비 시그널 투 노이즈 인풋 대비 시그널 투 노이즈 아웃풋으로서 잡음이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NF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 대비 입력의 잡음이 만약에 뭐 1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또 잡음이 더 추가되었나, 그런 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투 노이즈 대비 시그널 투 노이즈의 아웃풋, 그래서 여기에 시그널 투 노이즈가 인풋 아웃풋이 있었을 때 이 시스템을 거쳐서 시그널 투 노이즈가 얼마나 아웃풋이 나왔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다, 0.9다 그러면은 이게 1분의 10분의 9에서 9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보다 커지죠. 이렇게. 예, 시스템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다단 증폭기를 써서 다단 증폭기에 이제 토탈 잡음 지수를 이제 구하는 것들이 이제 기사 시험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죠. 이게 개인이죠. G1, G2, G3, Gn. 그래서 잡음 지수를 표시하면 NF1, NF2에서 NFN이 되는 거고, NF 토탈은 NF1 더하기 G1분의 NF2-1 더하기 G1 플러스 G2에 G1, G2에 NF3-1에서 쭉 가다 보면은 G1, G2, G의 N-1분의 여기 NFN-1이 되는 거죠. 토탈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식으로 보면은 초단의 초단 잡음 지수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전체 시스템에. 초단 잡음 지수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해서, 잡음 지수는 항상 1보다 큰 것 같고 dB를 표시하고 이제 0보다 크다. 뭐 그게 나오고요. 그래서 유무선 그 잡음 대책 방안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10점짜리 가냐 이제 20점짜리 가냐 그런데, 10점짜리 하면 뭐죠? 유무선 잡음 대책 방안. 그래서 일단은 잡음이 크게 이제 왜곡이 있죠. 그 다음에 간섭이 있죠. 그 다음에 감쇄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손실이 있죠. 그 다음에 매체가 있는 거고요. 왜곡은 파형이 깨지는 겁니다. 파형이 깨지는 거. 그 다음에 간섭은 타파형의 영역으로 파가 겹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쇄는 파가 축소가 되는 거죠. 파가 적어지는 거죠. 손실은 신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고, 매체는 전송 매체에 의한 손실? 뭐 그 정도가 되겠죠. 자, 유무선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무선 대책. 자, 외국은 능화기를 사용해서 이제 보상을 하고, 무선에서는 선형 증폭기를 해서 왜곡에 보상을 해요. 간섭은 유선에서 정화 필터를 사용하고요. 배치드 필터를 사용하고, 무선에서는 LNA를 사용해요. 노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감쇄는 재생 중계기를 사용하고요. 다시 중계를 시키고, 무선에서는 다이버시티를 사용해서 극복하고, 손실은 오토게인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하고, 여기는
직접 코드를 사용해서 하고, 매체는 UTP나 이제 광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는 CAL에서 커먼 에어 인터페이스로 해서 이제 보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가 좀 어렵죠. 이게 곡간의 감이, 곡간의 감을 손대면 맵니다. 뭐 그렇게 외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곡간에 감이 있어요. 감을 손대면 맴매. 그래서 왜곡, 간섭, 감쇄, 손실, 매체, 이렇게 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또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한번 외워주시고, 네, 곡간에 감을 손대면 맴매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잡음 최소화 방안이 있어요. 이제 그 노이즈 피그에서 잡음 얘기했죠. 우리가 잡음 최소화 방안. 그래서 초단의 NF1에 대해서 전체 잡음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제 초단 증폭기를 이제 초단 잡음에 대해서 감소를 하고, 프리스 방정식에 의해서 전체 잡음은 초단 잡음 지수의 이득 G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잡음 지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초단의 LNA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설치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음의 유용성이 있어요. 잡음의 유용성.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다를 경우에 잡음. 경우 잡음 F는 주변 온도가 다를 경우 1 플러스 T5분의 T2가 돼요. 그래서 T2가 시스템 유효 잡음 온도. 그래서 얘를 풀면 T2는 여기 F-1에 T5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네, T5가 290도 K는 절대 온도가 되는 거예요. 절대 온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풀어주는 거고. 그래서 완전 무잡음일 때 여기 보면 유효 잡음 온도가 여기 T2가 이제 T2가 0이 되는 거죠. T가 0이 돼서 F는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F는 1이다. 이게 이제 손실성, 주변이 다른 잡음 온도고, 그 다음에 손실성, 선로의 잡음 지수는 L은 1 플러스 T5분의 T예요. F가 아니고 L이죠. 그래서 이거 T는 여기도 L-1에 T5가 되는 거고, 여기는 L이 손실 선로고, 여기는 T2가 유효 잡음 온도가 돼요. 유효 잡음 온도에서 손실이 있다는 거는 L은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L이 1이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T2는 0이 되고, T를 앞에다 놓으면 F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실이 없는 소자는 열잡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열잡음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신잡음 온도를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전력이 있고 여기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P 노이즈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수신이 있는 거고, P 스트레스 홀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페이드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페이드 마진. 그래서 이 그 노이즈만 보면은
KTB 잡음 절대 온도랑 노이즈 피겨가 되는 거고요. P 스레스홀드는 KTB 플러스 노이즈 피겨에 SNR이 더 들어가는 거고, PR은 KTB 플러스 노이즈 피겨 플러스 SNR에 페이드 마진까지 고려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수신 그 레벨을 보면은 PR은 P의 스레스홀드보다 당연히 커야겠죠. PR은 P의 스레스홀드보다 커야겠죠. 여기에 플러스 이제 페이드 마진이 들어가는 거고, P의 TH는 P의 N 잡음에 플러스 SNR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P의 노이즈는 KTB에 플러스 노이즈 피겨가 되는 거고, K는 볼트만 상수가 되고, T는 절대 온도, B는 대역폭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PTH는 마이너스 174 플러스 10의 로그 B에 플러스 SNR에 플러스 노이즈 피겨, 이거 됩니다. 그래서 하면 이제 수신 잡음을 결정해주는 중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매진말로 이제 좀 들어가면은 레디오 프리퀀시에서는 잡음 온도가 중요하고, 안테나나 수신기에서 잡음 온도를 통해서 잡음 특성을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잡음 지수는 반드시 1보다 크고요. 잡음 지수는 반드시 1보다 크고, 잡음 지수를 dB로 표시하면은 0보다 큰 값으로 표시가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 서머리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노이즈 피겨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개념은 입력 대비 출력에 잡음이 추가되는 정도가 됐고, SN 인풋 대비 SN 아웃풋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단 증폭기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NF 토탈로 계산했고, 초단에 잡음 지수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라는 것을 꼭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단 잡음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무선 잡음 대책에 대한 대책 방안을 언급하면 크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감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려놔서 이게 곡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감이 되는 거죠. 곡간에 이제 감에 손대면 맴매한다. 예전에 하도 안 외워져서 뭐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지금 쑥쑥 쓰는데 그래서 왜곡, 곡간에, 간섭, 감새, 손을 대면 맴매한다. 그래서 왜 이거를 막상 쓰려면 안 써지는 게 또 문제라서 이런 컨셉을 하나 외우고 있으면은 잘 써집니다. 그래서 곡간에 감에 손대면 맴매한다. 그래서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왜곡은 화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등화기를 사용하거나 선형 증폭기를 사용해서 유선과 무선에 대한 대책을 갖고 가고요. 간섭은 이제 파가 겹쳐지는 거죠. 파가 겹쳐지니까 정압 필터나 LNL을 사용해서 극복하는 거고, 감쇄는 파가 축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재생중계기나 다이버시티로 극복하는 거고, 손실은 신호를 잃어버려서 오토게인 컨트롤러나 제큐 코드로 해서 보상하는 거고, 매체는 크게 유선에는 UTP나 광이 있고, 무선에는 CAR에서 커먼 에어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음 최소화 방안은 초단의 잡음 지수를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초단에 노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잡음의 유용성에 대해서 언급했죠. 주변 온도와 다를 경우 F는 1에 T5분의 T2에서 완전 무잡음인 경우 T2가 0이 돼서 F는 1이 되는 거죠. 손실 선로에 대한 잡음은 요 공식을 T2를 다시 이렇게 풀어주면은 T2는
예, T는 F1-1분의 T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실 선로 쪽으로 얘를 풀어주면은 L은 1 플러스 T2분의 T5가 돼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손실로에서 같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를 L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손실이 없는 소자는 열잡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이 도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신 레벨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수신 레벨은 KTB 플러스 노이즈 픽터 플러스 SNR 플러스 페이드 마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스레스홀드 점은 요게 스레스홀드 점이 되는 거죠. KTB NF SNR에서 요게 이제 스레스홀드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TB NF SN이 이게 TN이 되는 거죠. 노이즈 레벨, 노이즈가 된 거죠. 여기, 노이즈. 그래서 P 스레스홀드는 마이너스 174 플러스 16호 B의 SNR의 NF다 라는 것까지 나올 수 있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